이다림과 지승돈의 만남. 다림은 지승그룹 본사 건물에서 녹즙 배달을 하던 중 우연히 지승돈 회장과 마주칩니다. 넓고 화려한 건물 복도에서 회장을 발견한 다림은 잠시 멈춰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세상을 밝히 본 그녀는 지승돈이 자신과 가족에게 보내준 도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은 듯 진심 어린 눈빛으로 회장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덕분에 눈을 떴잖아요.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을 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평생 갚겠습니다. 다림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회장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눈 수술비로 8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지승돈에게 빌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승돈은 다림의 뜨거운 진심에 일순간 뭉클해지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는 다림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살짝 밀려오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왜인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차태웅의 혼란. 고봉이가 세탁소에 들어와 보니 차태웅이 무언가를 급히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봉이는 태웅의 이상한 행동에 웃으며 다가가 농담을 건넵니다. 뭘 그렇게 감추고 있어? 어디 입사지원서라도 내려고? 태웅은 순간 긴장한 표정으로 봉이를 힐끗 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봉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를 돌지만 태웅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는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잠시 후 고봉이는 화가 난 듯 보이는 태웅을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차태웅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결심을 다진 듯 말합니다. 저 여기 안 나가요. 어머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봉이는 태웅의 진심 어린 다짐을 보고 미소를 지어주지만 그가 마음속에 숨긴 비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였습니다. 다음날 차태웅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지승돈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것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태웅이 회장실 문 앞에 다다르자 서강주가 태웅을 막으려는 듯 다가와 제지합니다. 차태웅,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긴 그렇게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강주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태웅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태웅은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마. 회장님과 할 얘기가 있어. 라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회장실 문 앞에서 티격태격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함께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지승돈은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잠시 바라본 후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 거야? 그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두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때 차태웅이 먼저 말을 꺼내며 따지듯 말합니다. 아침에 혼자 할 말만 하고 가셔서요. 회장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웅의 말투에는 억눌린 감정과 혼란이 묻어나옵니다. 지승돈은 태웅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며 그의 눈을 지그시 응시합니다. 지승돈은 묵묵히 태웅의 말을 듣다가 서강주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냅니다. 강주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무언가 어색함을 느끼며 태웅과 지승돈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지승돈은 서강주에게 자리를 잠시 비켜달라는 눈짓을 보냅니다. 서강주는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을 나가고 방 안에는 지승돈과 차태웅 둘만 남게 됩니다. 지승돈은 차태웅을 향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엽니다. 널 갓난아기 때 버리고 간 내 엄마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내 아들이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 생각해본 적 있어? 지승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차태웅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전 그런 거 바란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가 충분해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도둑놈 보듯이 그런 얼굴로 뭐? 달라질 게 없다고요? 아니요, 저야말로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굳게 결심한 듯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승돈은 잠시 태웅을 바라보더니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다시 말합니다.
혹시나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발목 잡을까봐 그런 거다. 내 인생에 너는 없는 사람이야. 차태웅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지만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강주의 제의. 서강주는 이다림이 녹즙 배달을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출입시키지 말라고 지승그룹 보안요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날 이다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녹즙 배달을 하려고 지승그룹에 방문하게 되지만 어째서인지 1층에서 출입을 못 시켜준다고 죄송하다고만 하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강주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녹즙 배달일을 관두고 자신이 제안한 비서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아, 역시 내가 생각해도 이 계획은 완벽해라며 서강주는 자아도취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다림은 눈이 회복되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현실의 벽에 좌절하고 맙니다. 눈이 보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 라고 투덜대며 세탁소로 돌아갑니다. 지승돈의 진심. 지승돈은 차태웅과 대화를 끝내고 회장실에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차태웅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지승돈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 같은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라며 노예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방금 전 차태웅의 행동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승돈은 확실히 자신과 많이 닮아있음을 느끼며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만득의 입단속. 이만득은 무림이의 결혼식에 올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청첩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득이 자주 갔던 이발소에도 찾아가 머리를 다듬으며 무림의 결혼 사실을 알리며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은 안 내도 되니까 밥만 먹고들 가셔라며 결혼식에 초대했는데요. 마음이 급했던 만득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도 결혼식에 찾아오라며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김성훈의 밑에서 일하는 캐피탈 직원들이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돈 많으신가 봐요? 라며 가볍게 그를 떠보듯 질문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미용실 사장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 맞아. 무슨 돈이 그렇게 생겨서 친분도 없는 사람까지 초대를 하고 그러신대라며 캐피탈 직원들의 의심을 더욱 배가시켰습니다. 이에 만득은 제발 저리듯 도망치듯 미용실을 나오지만 캐피탈 직원들은 이미 결심한 듯 눈으로 끝까지 만득을 쫓습니다. 11화 관전 포인트. 고봉이의 세탁소 돈 숨기기. 차태웅과 지승돈 사이에 엮이는 복잡한 부모-자식 관계. 다림의 눈수수로 변화된 시각이 인물들 간의 새로운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내네요. 11화에서는 다림이 지승돈 회장을 은혜를 갚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장면과 차태웅이 충격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세탁소에 남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드라마의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네요. 차태웅이 지승돈을 찾아가 대결 장면까지도 기대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11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